반갑습니다. 육아일기입니다. 지난해 봄, 걸어서 5분 거리 아파트 뒷산이 너무 좋아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가장 좋았던 건 계절의 변화를 창문만 열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이 너무 추워서 코로나로 라는 이유로 눈으로만 산을 보고 느꼈던 저는 새해 가족과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올랐던 뒷산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산길이 좋았고 아이들이 제잘제잘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화하는 게 좋았고 그저 탁 트인 곳에서 육아에서 잠시 다른 숨을 쉴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접한 이 책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무작정 산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산을 통해 발견해 나갈 소중한 경험들을 얻고자 읽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산을 오름으로써 등산하는 동안 잠시나마 육아의 굴레를 벗어나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스스로 딛고 올라서는 경험. 그 작은 경험이 쌓이면 엄마라는 역할 위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날 것이고 스스로 디딘 발만큼 단단해진 자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주 가봐야 알게 되는 등산의 매력. 왜 굳이 내려올 길을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죠? 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산이 좋아 자발적으로 다녀온 적이 없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안 되게 나 자신 챙기기도 벅차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등산을 가려면 어른도 준비할 것이 많다. 하물며 아이와 함께 간다면 짐뿐만 아니라 조심할 것도 많아 선뜻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야외 활동이었다. 이랬던 내가 매주 산행이라니.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던 내가 어떻게 등산의 매력을 알게 되었을까? 답은 어렵지 않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시구처럼 가까이에서 산의 진짜 모습을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등산을 하며 계절이 변할 때마다 즐거웠다. 메마른 나무에 푸른 새순이 돋고 산 여기저기에 피어나는 온갖 봄꽃은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아파트 단지의 나무나 화단의 꽃을 보며 옷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 정도로 변화를 체감하지 않을까? 설령 계절의 변화를 알아도 각자의 일상에 쫓겨 무심히 흘려보내기 일쑤일 것이다. 그러나 산은 다르다. 산에 들어간 순간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차를 타고 지나며 멀리서 바라보는 산은 계절의 변화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느껴진다. 초록빛이나 붉은빛으로 뭉뚱그려진다. 반면 산에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진달래꽃도 산 아래와 정상의 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나무마다 단풍도 다르게 든다. 등산을 통해 가까이 체험한 자연은 엄마와 아이에게 경이로움과 멋진 추억을 안겨준다. 우리가 원정대와 함께 등산을 다녔던 겨울은 유독 추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장이 멈춘 곳들이 많아서 공기가 맑았다. 이는 산 정상의 풍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높이가 낮은 산 정상에서도 멀리까지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등산 초보인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감탄했다. 꼭 정상까지 오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을 받으며 상중턱의 흙길, 숲길만 걸어도 우울감이 해소되었다. 산림욕의 효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숲의 흙에는 미코박테리움 바카이라는 비병원성 박테리아가 사는데 이 흙을 밟으면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간다. 2010년 미국 세이지 대학의 도로시 매슈스 박사가 밝힌 것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뇌의 일부 신경세포 성장을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산에서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된다고 말한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상처받은 자연인들이 많이 나온다. 도시의 삶을 떠나 산속에서 살아가며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곤 한다. 아이들에게도 등산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학업 스트레스가 쌓인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산에 오르면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등산은 처음에는 힘들다. 회사 행사로 한두 번 다녀왔다고 등산의 매력을 알 수 없다. 자주 보아야 정이 들듯이 자주 가봐야 등산의 매력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멀리서 볼 때는 한정적인 산의 매력이 가까이 갈수록 자주 갈수록 좀 더 자세히 깊이 전해진다. 아이와 가는 산은 달라야 한다. 험하지 않은 산은 편한 옷과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등산 초보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코스로 산에 오른다. 왠지 좀 어려운 코스를 정복해야 다녀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로만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 바람에 다음날 근육통에 시달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하려면 우선 아이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산을 선택해야 한다. 아이가 첫 등산에서 힘들면 다음 등산은 안 가려고 할 것이다. 꾸준히 등산을 하려면 즐겁게 산 정상에 올랐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의 첫 등산 코스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북한산 둘레길이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다. 첫째는 등산 중간중간 보이는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둘째는 함께 오르는 동갑내기 친구와 요즘 최대 관심사인 슬라임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이야기를 하며 산을 올랐다. 원정대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등산을 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모두 즐겁게 등산할 수 있도록 산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우리나라는 도심에도 산이 많아 외국인들이 놀라워한다. 특히 서울에 있는 산은 생각보다 험한 산들이 많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모두 아이들이 오르기에 쉬운 산은 아니다. 초등 고학년과 저학년이 함께할 때는 일행 중 가장 어리고 더디고 느린 아이도 잘 오를 수 있는 산을 골라야 한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와 몸치인 아이가 같이 간다면 몸치인 아이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을 고르는 것이 좋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는 어떤 산이든 재미있게 도전할 것이므로 가장 더딘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함께 다니는 산행에서 실패할 확률이 낮다. 산에 오르면 아이의 다른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원정대와 함께 12번의 등산을 했다. 일정이 끝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성향이 확실히 드러났다. 첫째는 어떤 산이든 오케이 하지만 막상 산에 가면 무척 힘들어한다. 둘째는 일단 가기 싫다고 떼를 쓴다. 겨우 달래서 데려가지만
등산을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산 선생님을 앞질러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한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성향을 갖고 있다.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모르면 매 순간 서로에게 스트레스다. 부모와 아이의 갈등은 서로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향은 성장하며 달라진다. 부모라고 나는 아이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된다. 반항기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향은 매번 급변한다. 나는 다행히 아이들의 변화 시기에 옆에서 살피며 각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를 때는 아이의 성향에 맞춰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수월하게 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었다. 첫째 이은이는 늘 등산 활동을 좋아했다. 하지만 막상 산에 오를 때는 힘들어했기 때문에 매번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줬다.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아이는 열심히 정상에 올랐고 그 성취감은 오래갔다. 둘째 이유는 집을 나서기까지가 문제였다. 안 가겠다는 아이를 끌어내기 위해 등산 후의 즐거운 보상으로 아이의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이렇듯 처음엔 발동이 늦게 걸리지만 막상 스틱을 들고 길을 나서면 우리 중 정상에 늘 제일 먼저 발을 디뎠다. 원정대에 함께한 아이들은 모두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다. 타고난 체력이 좋아 산행마다 앞서서 성큼성큼 걷는 아이도 있었고 체력이 약해 부모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마지막까지 오르는 아이도 있었다. 아침잠이 많아 매주 힘겨워한 아이도 있었고 경험이 많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코스는 같아도 산행의 방식은 아이마다 달랐다. 등산을 할 때는 각자의 성향에 맞춰 속도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완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 맞는 성공 경험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아이들과 등산을 하면서 맛본 가장 큰 성취는 아이들 모두 소외감 없이 자신만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간 것이었다. 원정대는 산행 동안 아무도 늦게 오르는 아이에게 빨리 가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뒤처진 사람은 선두그룹에서 기다려 주었고 지친 사람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 조금 쉬었다 걸었다. 등산 횟수가 늘어나며 원정대는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함께 간 부모 역시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 먼저 간 아이들을 챙기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으로 오르는 아이를 챙기는 부모로 나뉘었다. 같은 원정대의 일원이기에 모든 아이들을 챙기며 함께 걸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오르는 원정대 등산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해낸다는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배웠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배려는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요즘엔 외동 아이들이 많아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 배려는 무턱대고 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존감도 잘 세워져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만 하는 행동은 동정이지 배려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성향에 맞춰 하는 행동이 배려이다. 요즘은 이런 배려를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 중에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려하는 아이가 자칫 뒤처지지는 않을까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오르는 원정대 등산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려의 태도를 배우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등산을 통해 평소 생활과는 다른 극한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매일 집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이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산을 내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아이를 꾸짖지 말고 잠시 지켜본다. 돌발 행동을 한다고 아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자. 조금 지켜본 후 아이의 상태가 가라앉으면 다독여주자. 힘든 순간은 바로 지나간다. 산에서 아이에게 속도를 맞추고 눈높이를 낮춰 대화하다 보면 조급하고 불안하던 부모의 마음에도 비움이라는 여유가 찾아온다. 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 부모 모두 서로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모될 것이다.